퇴근길 강남역 근처의 횡단보도.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우산을 바짝 눌러 쓰고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중 한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던 그녀. 낡은 청바지와 흠뻑 젖은 흰 티셔츠, 비에 젖어 엉켜버린 긴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에 화장기 하나 없는 그리고 왼쪽 눈 밑에 작은 점. 저는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15년 전 고아원에서 데려온 양녀 지민. 몇 년 동안 지민의 웃음소리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 되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그녀를 다시 잃어버렸고 경찰은 끝내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저는 지민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 기억 속 지민은 왼쪽 눈 밑에 그 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친부모의 유전적인 특징이라 의사가 말했던 그것.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여성이 혹시? 비가 더욱 거세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발을 헛디디며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뛰었습니다. 지민아!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빗물 속에서도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지민이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젖은 티셔츠 아래로 까만 브라 끈이 비쳤고 헤어진 청바지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향기. 라벤더. 15년 전에 고아원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의 향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그녀의 손목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 민지가 3살 때 뜨거운 물에 데인 바로 그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지민아. 지민이 맞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기 어린 까만 눈동자가 저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알아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상처를 간직한 사람의 눈빛처럼 보였습니다. 저기 혹시...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녀가 제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차가운 눈빛과 함께 저를 밀어내더니 그녀는 그대로 빗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잠깐만. 지민아. 제가 그녀를 부르며 따라가려 했지만 사람들 사이로 그녀의 모습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저는 굳어버린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고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지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저의 절박한 희망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폭우는 멈출 기미 없이 쏟아졌고 저는 이미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한 싸늘한 감각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문득 발밑에 떨어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빗물이 묻어 미끄러웠지만 그것이 주는 묘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서둘러 지갑을 열어보니 안에는 찢어진 영수증 몇 장, 동전 몇 개, 그리고 접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펼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꽃들로 가득한 정원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검은색 정장을, 여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아기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양볼은 사과처럼 발그레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왔습니다. 제가 처음 지민을 입양했을 때 지민이의 소지품 속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 2008년 봄. 단정한 글씨체였습니다. 그 아래로 물에 번진 듯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일까요? 빗물 자국일까요? 저는 다시 지갑을 살폈습니다. 안쪽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편의점이나 식당 영수증이었는데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천사고아원. 그 아래로 적혀있는 주소. 경기도 용인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급히 젖은 양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서실장 김 부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부장, 새벽에 깨워서 미안해요. 하지만 긴급한 일입니다. 용인의 천사 고아원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10년 전 기록까지 전부. 그리고 지민의 실종 당시 조사했던 형사들도 다시 찾아봐 주세요. 김 부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천사 고아원이라니. 10년 전 잃어버린 제 딸 지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없어요. 최대한 빨리. 새벽이 지나고 폭우가 걷히면서 김 부장이 보내온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천사 고아원은 10년 전 화재로 폐쇄된 후 재개장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원장이었던 최영자는 화재 직후 행방불명되었고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은 전국 각지의 보육시설로 흩어졌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화재 발생 시점이었습니다. 2010년 1월 11일, 지민이가 실종된 날로부터 단 3일 후. 더욱 수상한 점은 화재 발생 전날 한 여자아이가 입소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특이사항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왼쪽 눈밑과 오른쪽 귓불에 점이 있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민과 같은 특징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원인 불명. 하지만 당시 담당 형사의 개인 수첩에는 의심스러운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도적 방화 가능성 높음. 최영자의 대출 기록 수상함. 보험금. 그 뒤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이 화재와 그리고 최영자와 어떤 연관이 있었던 걸까요? 김 부장이 또 다른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회장님, 최영자는 고아원을 운영하기 전 불법 입양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죠. 당시 수사 기록에는 해외 입양 브로커 조직과의 연루 의심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폭우는 그쳤지만 내 마음속 폭풍은 아직도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밤새 찾아낸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지갑에서 나온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햇빛에 비친 사진 속 민지의 웃는 얼굴이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오전 9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용인경찰서 강 형사라는 발신자명이 떴습니다. 10년 전 지민의 실종 사건을 맡았던 형사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최영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용인의 한 모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용인의 작은 모텔 앞 경찰차들의 깜빡이는 불빛이 아침 햇살과 뒤섞여 번쩍였습니다. 강 형사가 다가와 방역복을 건넸습니다. 현장 보존을 위해 착용해 주시죠.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모텔 방 안은 섬뜩할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최영자의 시신이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손목에 깊은 자상이 보였습니다. 강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인은 과다출혈로 보이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자살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방을 정리해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면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종이 한 장과 오래된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강 회장님, 10년 전 일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지민이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USB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지민이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아직. 마지막 문장은 급하게 쓰인 듯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 형사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PROJECTANGEL. 클릭하자 수백 장의 문서와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강 형사가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하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국제아동매매 조직의 거래 기록입니다. 아이들의 이름과 신상정보, 그리고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록 맨 위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지민 10만 달러 매수자 일본인.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유괴 사건이 아닙니다. 양녀 지민은 계획적으로 팔려간 겁니다. 문서에는 2010년 1월 11일 지민이가 실종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최영자는 지민을 발견한 후 조직에 연락을 취했고 그녀는 일본의 어느 비밀 조직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조직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고아원에 불을 질렀습니다. 강 형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최영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겁니다. 하지만 조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겠죠. 결국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진실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USB에는 지민이가 일본으로 보내진 후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도쿄 근교의 한 폐공장에서 살았다는 내용,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는 내용. 그러나 마지막 기록은 5년 전으로 끊겨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곳의 열악한 환경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 순간 강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형사입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뭐라고요? 전화를 끊고 그는 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제형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젝트 ANGEL의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용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민은 현재 한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나는 말없이 강 형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름 김지민. 그녀는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녀를 찾아야 한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젯밤 만난 그 여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벤더 향수, 손목의 화상 자국, 그리고 경계하는 듯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강 형사님, 어제 저와 만났던 여자가 지민일지도 모릅니다. 강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확실합니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다시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단서가 있을까 싶어 샅샅이 뒤지던 그때 안쪽 접힌 부분에서 작은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희미한 볼펜 자국으로 적힌 주소였습니다. 마포구 연남동. 강 형사가 곧바로 수색팀에 연락했습니다. 지체할 시간 없습니다. 바로 출발하죠. 연남동 골목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동네에서 우리는 메모에 적힌 주소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수색팀을 대기시켰습니다. 지민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강 형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소지는 낡은 빨간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의 반지하 원룸.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강 형사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강 형사가 문 손잡이를 살폈습니다. 안에서 잠겨 있지 않네요. 문 앞에는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유나은. 강 형사가 경찰 데이터베이스로 검색했습니다. 이름이 등록되어 있군요. 5년 전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나이는 22세 지민과 나이가 일치합니다. 집주인을 불러 문을 열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텅 빈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급하게 떠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헝클어진 옷장, 반쯤 열린 서랍, 덜 식은 커피잔. 방 안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작은 액자 2개가 놓여 있었죠. 그 안에는 제가 어제 본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친부모가 지민을 안고 찍은 사진. 그리고 제가 입양한 후에 지민과 같이 찍은 사진.
책상 위에는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양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제 도망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다. 미안해요, 아빠. 그때 강 형사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형사님, 인근 CCTV에서 젊은 여성이 캐리어를 끌고 서둘러 택시를 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목적지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공항까지 40분, 이륙까지 40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경찰차에 올라타 공항으로 질주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도시는 번쩍이는 불빛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지민을 잡을 수 있을까? 아니,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공항 도착 30분 전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출국장에서 일본행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아직 게이트 앞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강 형사는 무전을 날렸습니다. 출국장 봉쇄. 절대 그녀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지민은 이미 출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였습니다. 안 돼. 저는 보안 요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출국장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김 선생님, 위험합니다. 강 형사의 외침이 들려왔지만 제겐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면세점 사이를 헤매며 필사적으로 지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5번 게이트 앞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 그대로.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지민아. 천천히 돌아선 지민은 눈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쥔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전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어디로 가든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제가 겪은 일들을, 제가 당한 일들을 아빠가 알게 되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게이트 건너편에서 몇 명의 남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 형사님, 저기 저 남자들. 강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ANGL이 조직원들입니다. 지민도 그들을 발견한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아빠. 하지만 그들이 아빠까지 해칠 거예요. 절 찾지 마세요. 제발. 지민은 울면서 게이트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강 형사와 특수기동대가 도착했습니다. ANGL이 조직원들. 움직이면 쏜다. 특수기동대가 일제히 무기를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게이트 주변이 포위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이미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일본행 비행기가 곧 이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게이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형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항을 가득 채웠습니다. 체포하라. 그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하나둘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나는 그 광경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내 시선은 오직 게이트 안쪽에 서 있는 지민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민은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마지막 탑승 안내 방송이 공항을 울렸습니다. 고객님들은 탑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도망치지 마라.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공항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멈춘 듯 했습니다. 지민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긴 속눈썹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지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제지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숨에 민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내 딸이라는 것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아빠는 충분해. 지민은 내 품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안아보았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 내 어깨까지 자란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내 품 안에서 흐느끼는 모습은 여전히 3살 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빠, 저 너무 더러워졌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제가 당한 일들을 아빠 얼굴을 어떻게 봐요? 민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더 세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넌 더럽혀진 게 아니야. 넌 내 딸이야.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우리 지민. 지민의 몸이 조금씩 이완되어 갔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그 순간 지민의 어깨가 떨리다가 서서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저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요. 6달이 흘렀습니다. ANGLE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강 형사의 끈질긴 수사 덕분에 다른 실종 아동들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민은 매주 2번씩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집 정원에 라벤더를 심었습니다. 지민이가 좋아하는 향이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소연이의 향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라벤더 향을 맡으며 지민은 조금씩 과거의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지민의 친부모인 영민과 은하가 잠들어 있는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지민이 처음으로 친부모님 묘소를 찾은 날이었습니다. 묘비 앞에서 지민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제가 돌아왔어요. 다시는 어디로도 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아침 지민이 처음으로 직접 만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설익은 계란말이와 약간 짠 된장국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마주보며 웃는 지민의 모습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살며시 지민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후에야 나는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흘러들어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내 딸을 되찾았구나. 몇 년 후 따스한 봄날, 지민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은 나를 라벤더 가득한 정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빠, 여긴 너무 예뻐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만 행복하면 아빠는 충분해.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지민은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 한편에서 지민의 친부모가 미소 짓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민은 비록 친딸은 아니지만 먼저 하늘나라로 간 두 부모가 제게 내려준 선물이었습니다. 핏줄은 섞여 있지 않았지만 이토록 소중한 딸이 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더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사람은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으며 그 존재가 삶의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